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금일 새해 첫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동산 시장 몇 년 동안 쌓였던 부동산 규제들이 한 번에 다 풀려버렸습니다. 근데 무주택자 입장에서 화낼 이슈도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규제 완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부동산 수요 규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그리고 나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서 파격적인 완화 방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규제지역 해제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해제를 시켰습니다.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까지 싹 다 풀어버렸습니다. 이번에 규제 완화되는 것은 1월 5일 공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다 풀린다는 건 저희가 어제 영상에서 다뤄드렸습니다. 근데 그 단독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처음 알렸던 단독 보도, 그 이후에 보도들이 연이어서 쏟아졌는데 알고 봤더니 어제 이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열렸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발표를 안 했냐? 국토부 업무보고까지 발표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까지 대거 포함된 규제지역 해제 방안, 이거에 대한 제도 변화와 시장 흐름은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서울 지역 푸는 거하고 경기도 지역 푸는 거하고 다르고요. 기존과 다르게 현재는 금융시장 상황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파격적인 미분양 대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냥 작정한 듯이 싹 다 풀어버렸습니다. 먼저 중조금 대출 제한이 해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9억으로 돼 있었던 이제 중조금 대출 제한을 12억 원으로 상향시켰거든요. 그 상한 기준마저도 이번에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12억 초과하는 주택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존 분양사업장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둔촌주공 전용 84제곱미터 현재 이제 미계약 물량이 나올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거 중도금 대출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미분양 대책은요, 바로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입니다. 현재 주요 특별공급을 보면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치료 특별공급 이런 것들 전부 다 분양가가 9억 이하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9억 초과하는 분양은 대부분 일반 공급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어요. 자, 왜 이 가액 요건을 대해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나 다자녀 특별공급의 주택 선택을 제한하냐, 이런 비난에 이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9억으로 정해뒀던 것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2023년 2월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파격적인 미분양 대책 세 번째는요, 전매 제한 단축입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분양받은 주택을 최대 10년간 처분 못하는 전매 제한이 강력하게 적용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줄인다? 공공택지는 공공택지와 규제 지역은 3년으로 줄이고요. 과밀 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인다고 합니다. 수도권 기준입니다. 2023년 3월부터 적용되고요. 기존 사업장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자, 둔촌주공의 전매 제한은 어떻게 될까요? 소급 적용되면은요, 올해부터 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매도 가능하더라. 자, 분양권 전매 허용의 의미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모든 부동산 과열의 시작은요, 분양권 시장 과열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왜 과열이 분양권부터 시작되는지 영상에서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파격적인 미분양 대책 네 번째는요, 바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 폐지입니다. 현재 민간 택지나 공공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거주 의무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원래 최초 입주일부터 살아야 되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최초 입주일이 아닌 양도 전까지만 거주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법 통과가 안 됐거든요.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되어야 현재 실수자가 외면한 청약시장에서 투자 수요 유입이 가능하거든요. 좀 예견이 돼 있던 겁니다.
파격적인 미분양 대책 다섯 번째는요,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입니다.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 원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이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2년으로 늘려줬어요. 근데 다 늘려주다 말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막아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번 정부의 발표에서 어떻게 나왔다?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여되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2023년 상반기 중에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파격적인 미분양 대책 여섯 번째는요, 무순위 접수 유주택자 지원 허용입니다. 자, 청약에서 제대로 된 수요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은요, 무순위 접수를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무순위 접수 진행할 때 모든 사람 아무나 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역 요건이 있어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요. 무주택자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역 요건과 무주택자 요건도 이번에 같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무순위 접수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어요. 자, 언론사에서는요, 둔촌주공 지원 3종 세트라 표현을 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 단축과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됐고요. 중도금 대출도 허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순위 접수에 유주택자 허용이 됐네. 그러면은 무순위 접수가 뭐 몇 차례, 뭐 2차, 3차 계속 진행한 게 아니라 수요자를 빨리 찾을 수 있겠네. 왜? 전국에서 지원할 것이고 유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게다가 강동구 지역의 규제 지역에서 풀려버렸잖아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파격적인 미분양 대책 일곱 번째는요, 미분양 주택 매입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상황이에요. 미분양 주택 정부가 매입해 취약계층의 임대를 검토해라. 자, 청약 대기자 입장에서 화날 일이에요. 솔직히 미분양 주택 지금 시행사들 공급자들이 시장 수요에 맞게 가격을 안 낮추고 비싸게 파니까 분양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아니, 그걸 왜 정부에서 사주냐? 시장 원리에 맞게 싸게 팔아서 소화되게 해야지. 자, 이런 비난이 쏟아질 만한 내용이죠. 자, 정부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현재 미분양 사태를 좀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11월 달 주택 통계에서 국토부가 발표하죠. 미분양 주택 수가요, 한 달 만에 22.9% 증가한 58,027호로 등록됐습니다. 국토부에서는 6만 호, 미분양 주택 6만 호를 위험선으로 설정했는데 다음 달에 100% 확률로 늘어날 것 같아요. 자,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게 되면 PF 대출 100조 원 넘는 규모가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이것이 제2금융권과 결국에는 건설사 그리고 그룹사까지 전부 다 위태해지는 결과가 나타나네. 당장 이번 달만 17조 원의 PF 대출 만기가 되는데 이대로 가다는 시스템적인 위기로 발달할 수 있겠다 싶어서 대응을 카드를 꺼낸 것 같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거 비슷한 사례 있었어요. 2010년 4월에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한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5조 원을 투입해서 미분양 주택 4만 가구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자, 어떤 돈이 있어서 이걸 매입을 하냐? 대한주택보증공사가 매입을 한다. 어떻게? 빚을 내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다. 비난이 굉장히 많았죠. 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싸게 안 팔고 정부가 사주냐? 이때도 똑같은 비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파격적인 미분양 대책 여덟 번째는요, 바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 폐지입니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부 장관이 322개의 행정동에 지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라고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따로 지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서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 아시죠? 가장 강력한 분양가 통제 수단입니다. 원래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는 저렴하게 공급돼야 되는데 지금 주변 시세가 하도 많이 폭락하니까 얘가 저렴해 보이지 않아서 지금 분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풀어준다는 거는 어떻게 된다? 분양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청약 대기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를 적용받는데,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는요, 주변 시세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저렴하게 분양을 안 해요. 그나마 분양가 상한제 제도 상에서 공급돼야 얘가 싸니 비싸니 이런 이야기라도 할 수 있지,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에서 공급되는 거는 야, 이거 얘네들 미쳤구나 이런 소리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약자의 입장에서는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 폐지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미분양 대책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간단해요. 분양 시장을 살리기 위한 모든 조치는 다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내용이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이제 무주택자가 사야 되는데 안 사니까 유주택자 투자자의 힘을 빌려서 시장 활성화에 나선 겁니다. 약간 위험할 정도로 좀 푸는 게 보여요. 결론은 시행사를 위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시행사 부도를 막고 금융기관의 시스템적 위기를 막는 방안이다. 저는 약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가를 좀 낮추는 정부의 유도 정책이 있으면 좋았겠다 싶지만 이번 정책 발표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영상을 추가로 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요술방망이라 불리는 분양권 전매 허용의 의미. 분양권 전매가 왜 부동산 과열의 시작을 의미하고 왜 사람들이 분양권 전매 시장에 이제 열광을 하는지 그 내용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규제가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도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규제가 풀린 서울에서 일어날 일, 2016년 이후에 서울 지역이 처음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게 됩니다. 근데 그 풀리는 폭이 굉장히 커요. 외곽 지역이 아니라 인기 지역까지도 같이 풀리게 됩니다. 규제가 풀리면 어떤 제도가 바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될지, 여기는 분명히 경기도와 다르거든요.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은요, 무주택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최악의 부동산 시장이 오기 때문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집은 무조건 싸게 사야 되거든요. 얼마나 싸게 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슈킨 부동산 서점 역전세대란에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담아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